안녕하세요. 오늘은 SMR이 가진 조금 불편한 진실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현 시대 AI의 시대가 오는 만큼 데이터 센터, 즉 AI 전력의 위기가 사실상 도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약이니 빠른 선점을 위해서라도 수요가 발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소비되는 전력의 양도 마찬가지로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일 겁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챗 GPT에 질문 하나를 보낼 때마다 구글 검색 10번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전력이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칩 H100 하나가 풀 가동되면 소비하는 전력이 700W, 가정용 세탁기 2대를 동시에 돌리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들은 지금 이런 칩을 수만 개씩 쌓아 24시간 돌리고 있는데 그만큼 전력이 끊기는 순간 수천억 원치의 연산이 날아가는 구조가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전력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오늘 그 해답이 왜 소형 모듈 원전, 즉 SMR인지 그리고 왜 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결정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완전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MR이 뭔지 정확하게 짚겠습니다. 스몰 모듈 리액터,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 기존 원자력 발전소를 생각해보세요. 고리원전이나 한울원전처럼 출력이 1000메가와트급 이상인 거대한 시설입니다. 짓는데 최소 10년, 비용은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입지 선정부터 주민 동의, 환경평가까지 행정 절차만 수년입니다. 반면 SMR은 출력 300메가와트 이하의 소형 원전입니다. 기존 원전의 4분의 1도 안 되는 크기입니다. 거기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만드는 방식이에요. 기존 원전은 현장 시공 방식으로 부지에서 수백 번의 용접과 검사, 또 검사를 반복합니다. 이걸 컨트리뷰션 방식 공사라고 하는데 공기 지연과 비용 초과가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실제로 미국 조지아주에 지은 보글 원전 3, 4호기는 예산이 2배 이상 초과됐고 공기도 7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하지만 SMR은 다릅니다. 공장에서 모듈 단위로 미리 제작하고 현장에서는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자동차 제조 라인처럼 컨베이어 방식으로 찍어낼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거기다 원전이라는 단어가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게 많은 분들이 원전이라고 하면 후쿠시마를 가장 많이 떠올리실 텐데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핵심 원인은 뭐였을까요? 전기가 끊기면서 냉각 펌프가 작동을 멈춘 겁니다. 능동형 냉각 시스템의 치명적 한계점을 보여줬습니다. SMR에 탑재된 피동형 안전 시스템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전기가 없어도 중력, 자연대류, 열 전도라는 물리법칙 자체가 원자로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소형 보일러에 비상밸브가 내장된 구조로 인하여 무언가가 잘못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시스템이 자기 스스로 차단을 하는 구조로 크기가 작으니 혹시 사고가 나더라도 방사능 영향 반경이 극도로 제한적이며 인구가 밀접한 도시 근처 산업단지 바로 옆에도 설치가 가능한 이점을 가진 원전이라는 것이죠. SMR이 좋다는 이야기는 10년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인가?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성립했기 때문입니다. 트리거 첫 번째, 빅테크의 직접 투자. 아마존은 2024년 엑스에너지에 5억 달러, 우리 돈 약 6,800억을 투자했습니다. 단순한 재무 투자가 아니라 원전 옆에 자기들 데이터 센터를 직접 짓겠다고 선언한 거죠. 이어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1979년에 가동이 중단됐던 펜실베니아주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을 20년 장기 계약으로 재가동 진행, 구글은 2035년까지 소형 원전으로만 500메가와트를 공급받겠다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연간 소비되는 전력을 자기 기업들이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사들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전력 단가, 탄소 비용, 공급 안정성, 규제 리스크를 수백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론이 바로 SMR이라는 것이죠. 트리거 두 번째, 미국 정부의 대전환. 또 최근 2025년 초 트럼프 정부가 원전 부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개 착공, 2050년까지 현재 원전 발전 용량의 4배인 400기가와트 달성. 이건 단순한 목표 수치가 아니에요. 인허가 절차 단축, 폐계 원전 재가동, 전용 규제체계 신설까지 구체적 입행 계획이 함께 발표됐다고 봐야 합니다. 더 결정적인 건 NRC,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변화인 이 기관은 원전 하나 승인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무려 15년 넘게 걸리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뉴스케일 파워가
2022년 SMR 표준 설계 승인을 받아냈고 서방 국가에서 최초입니다. 이 선례가 생기면서 규제 트랙이 열린 겁니다. 트리거 세 번째, 한국의 규제 완화. 2025년 12월 31일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 원자로 시설 부지 기준을 전면 개정바. 기존에는 SMR도 대형 원전과 동일한 이격거리 규정을 적용받았습니다. 사실상 데이터 센터 옆에 설치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 규제가 해제되었다는 것은 국가 차원의 전력수급 기본계획에도 2038년까지 SMR 한기 도입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 가지는 각각 의미 있지만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시점은 역사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민간 수요, 정부 폴리시, 규제 해제, 이 삼박자가 같은 해에 터진 것입니다. 다음 핵심 포인트인 SMR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비유가 반도체 산업 구조입니다. 팹리스 vs 파운드리 구조 기억하시죠? 애플은 칩을 설계하지만 생산은 못합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도는 이 회사들이 그리지만 실제 제조는 TSMC가 독점합니다. 그래서 아이폰이 팔리던 엔비디아 GPU가 팔리던 TSMC는 반드시 돈을 버는 구조죠. 이 구조와 맞게 SMR 시장이 정확히 같은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가 설계를 하던 엑스에너지도 설계합니다. 테라파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설계도를 실제 원자로로 제조할 수 있는 역량을 세계에서 보유한 곳이 사실상 대한민국입니다. 그럼 왜 미국이 아닌가? 미국은 1979년 스리마일 아일랜드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실질적으로 중단됐습니다. 40년 넘는 공백 동안 원전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이 폐업하거나 업종을 전환했고 숙련 기술자들은 은퇴했습니다. 지금 미국에는 원전 핵심 부품을 제조할 중대형 단조 설비 자체가 극히 부족하기에 설계도는 있지만 공장이 없는 갈 곳 없는 나그네의 보따리 상태입니다. 반면 한국은 1980년대부터 40여 년간 쉬지 않고 원전을 지어왔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원전 이용률, 세계 상위권의 건설 단가 경쟁력, 이 축적이 지금 SMR 시대의 결정적 자산이 됐습니다. 뉴스케일이 이기든 엑스에너지가 이기든 테라파워가 이기든 원자로를 제조하는 건 한국 기업입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것도 한국 기업입니다. 마치 팹리스와 파운드리 구조와 같이 어느 스마트폰 브랜드가 이기든지 간에 디스플레이와 메모리는 한국 기업에서 나오는 것처럼요. 자, 그럼 다음 SMR에 대한 수혜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분들 잠시만 주목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혼자 보는 시장이 아니라 함께 읽는 흐름이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결국 함께 할 때 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히든주를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지금 제 채널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증시에서 가장 천문학적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 섹터는 어디입니까? 네, 맞습니다. 로봇, AI, 반도체, 원전. 섹터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미래산업 먹거리에 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섹터들을 통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곳은 현재 어디일까요? 맞아요. 현대차입니다. 그렇다고 현대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현대차를 통한 수익 구조가 보여지는 수혜주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 시장에서 현대차가 올라가는 이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기대감이 증폭돼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겠죠. 그럼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 상장에 관련돼서 그에 걸맞는 수혜주를 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보스턴 다이넥스 관련주까지 여러분께 전달드릴 거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 보스턴 다이넥스 관련주로 알려드릴 히든주, 이 차트를 잠깐만 보시죠.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의미하는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보셔야 되는 종목이고 제일 중요한 건 이 주가의 현재 가진 재료에 비해 굼뜬 움직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재미가 없어 보이는 종목이죠. 왜냐면은 현재 움직임을 보시면은 차츰 올라가는 박스권이긴 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주가가 안정적이게 우상향하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일단 안 드는 종목인데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을 해서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기업의 이익, 즉 재무제표를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매출에 대한 부분들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1년 대비해서 2024년도의 이익을 한번 보면 영업이익이 4배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2021년도에서 24년도의 움직임을 보면 어떻습니까? 주가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4배 늘어난 주가가 맞다고 생각이 듭니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영업이익은 무려 4배가 늘어났는데 주가는 그대로라는 것, 거기다 이 내용에 대한 상승적인 부분이 현재 반영받고 있다? 그럼 투자자 바운더리 안에서 평균적인 이 가격대를 35,000원이라고 봤을 때 영업이익이 4배 증가했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14만 원이 되겠죠. 거기다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소개드리는 종목은 단순히 자동차 부품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를 좀 보시면요. 이 기업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의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일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팟 아실 겁니다. 레그 어셈블리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스트레치라는 움직이는 물류 로봇에 대한 모멘텀의 램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관점에 따라 별거 아닐 수 있는데 라고 할 수 있는데 현대차 로보틱스 랩에 관련 핵심적인 부품을 함께 공급을 하고 있다. 결국 이 내용을 아울러 봤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테마주일까요? 아니죠. 수혜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핵심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했을 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될까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한 돈으로 밸류체인 확대를 진행할 겁니다. 결국 공장 증설하고 연구 개발비 늘리고 그 다음에 공급망 확대가 목표이기 때문에 점진적인 결과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에 연구용에서 양산형으로 공급 물량의 기하급수적인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 그려지는 겁니다. 현재는 수작업으로 소량 생산하는 아틀라스가 미래에 연간 3만 대의 규모로 커지는 계획을 가진 것이라면 로봇 공장을 증설함과 동시에 증설된 공장에 들어가는 부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가치와 알려드리는 기업의 가치는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현재 구간에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금 주가가 6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21년도에 영업이익 1,000억 그리고 이번 영업이익 4억 더 나아가 앞으로 영업이익도 점진적으로 증가될 기업 가치가 주가에 반영은 미치지 않고 있다면 이 이상의 윗구간까지는 쭉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것이고 히든주라는 명칭을 구독을 눌러주신 만큼 구독자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큰 선물의 값어치라고 생각하는 히든주 꼭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든주의 참여 방법은 간단한 설문을 통해 진행이 될 텐데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몇 가지의 질문에 답만해 주시면 됩니다. 20초도 안 걸리는 설문이니까 쉽게 구독과 설문 작성으로 큰 수익을 가질 수 있는 히든주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우선순위로 보내드릴 테니 댓글도 꼭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서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계 TSMC. 두산 에너빌리티를 한 줄로 정의하면 원전 제조 분야의 유일한 파운드리입니다. 이 회사의 전략적 강점은 단순 수주가 아니라 지분 투자에 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양쪽에 직접 지분을 보유하면서 기자재 우선 공급권까지 확보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주로서 물량을 먼저 받는 구조입니다. 경쟁력의 핵심은 창원 SMR 전용 공장입니다. 2026년 3월 착공, 2028년 풀가동 목표. 이 공장에는 전자빔 용접 설비가 도입됩니다. 기존 아크 용접 대비 10배 이상의 속도로 용접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원자로 제작 기간을 17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겠다는 목표가 이 설비에서 나오며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20기 이상의 원자로 생산이 가능해집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이 약 70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보인다는 거죠. 실적 측면에서는 2024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26조 원 규모가 이미 확정됐습니다. 프랑스 EDF를 제치고 유럽에서 딴 계약입니다. 베트남 닌투원 원전 12조 원 규모도 협상 중이고 폴란드, 사우디라는 파이프라인도 있는 상황이고요. 단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미 시가총액이 상당한 대형주입니다. 대정주 특성상 안정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만 폭발적 수익률을 원한다면 공급망 부품사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할 때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패턴과 동일한 구조를 가진 것처럼요. 두 번째, 대창솔루션. 원전 주강 부품의 숨은 독점자. 그중 하나인 대창솔루션입니다. 대창솔루션은
원전 터빈에 들어가는 주강 부품 전문 기업입니다. 주강이란 용융 금속을 금형에 주입해 만드는 대형 금속 물조물로 고온, 고압 환경에서 수십 년 이상 견뎌야 하는 원전 핵심 부품의 필수적인 공법입니다. 주목해야 할 수치가 있는데 미국의 원전 기자재 기업 GEHI에 원전 캐싱 주강 부품을 90% 이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독점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원전 부품은 ASME 원자력 인증을 받는 데만 수년이 걸립니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은 시장이라는 것이죠. 추가로 이후 뚜렷하게 보여지는 성장 동력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 세계 최초의 주강형 원전 방사성 폐기물 저장 용기 RWC를 자체 개발해 캐나다 수출 중입니다. SMR이 전 세계에 설치될수록 폐기물 관리 설비 수요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둘째, 선박 엔진 하부 구조물 MBS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4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화 엔진, HD 현대중공업, 일본 히타치가 모두 고객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조선업 재건 정책 그리고 원전 정책 두 가지 테마에 동시에 노출된 구조입니다. 세 번째, 한택, 자유형 단조의 전문 기업입니다. 자유형 단조는 금형 없이 해머나 프레스로 금속을 원하는 형상으로 성형하는 기술로 대형 압력 용기나 복잡한 형상의 원전 구조물 제작에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가장 중요한 팩트는 이겁니다. 2025년 초 캐나다 SMR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죠. 이게 왜 의미 있냐면 국내 기업 최초의 해외 SMR 부품 수출 레퍼런스입니다. 원전 비즈니스에서 납품 실적은 가장 강력한 영업 무기입니다. 레퍼런스가 없으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또 다른 이점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CASK 사업 협의체를 구성한 것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CASK는 사용 후 핵옆에 저장 용기로 수만 년 동안 방사능을 차폐해야 하는 초고정밀 부품입니다. SMR 한 기당 수십 개의 CASK가 필요하며 수백 개의 SMR이 가동된다면 CASK 시장만으로도 수조 원입니다. 두산이 설계하고 한택이 제조하는 분업 구조가 완성된 겁니다. 또한 2016년 자체 제강사업부 설립으로 인고돼서 완품까지 일관 생산 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외부 원자재 의존도가 낮아 원가 경쟁력이 높고 품질 관리도 전 공정에서 자체적으로 가능합니다. 네 번째, 피코그램, 방사선 안전 틈새 시장. 피코그램은 주력 사업이 정수기 필터 소재이지만 방사선 융합 기술로 원전 수혜주 성격을 갖는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이 회사가 주목받는 핵심 이유는 방사성 세슘 청화 필터 기술입니다. 세슘 137은 반감기 30년의 방사성 원소로 인체 내에서 빅물학적 축적이 일어나 단기 피봉 위험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오염수 처리 기술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SMR이 확산되면 원전 인근 환경 모니터링과 방사선 오염 정화 수요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본 블럭 필터 제조 기술로 국내 PCT 특허를 압출하고 미국 NSF 인증도 완료했습니다. NSF 인증은 미국 정수품 시장 진입에 필요한 가장 높은 수준의 품질 인증입니다. 이 인증이 방사선 정화 설비 시장 진입의 기반이 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피코그램은 원전 관련 빅뉴스에 단기 민감도가 높은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큰 만큼 비중 조절과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기회가 큰 만큼 리스크도 같이 짚어드리겠습니다. 주요 리스크 요인. 첫째, 기술 상용화 지연입니다. SMR은 아직 대규모 상업 가동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설계 승인부터 실제 가동까지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적이 주가보다 늦게 따라오는 구간에서 버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원전 관련 규제는 정치 환경에 민감합니다. 각국의 에너지 정책 변화다 수주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경쟁 심화입니다. 한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일본 미츠비시 중공업, 프랑스 파라마톰, 그리고 러시아 로스아톰도 원전 제조 역량이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 유럽 등 서방 국가 발주 물량은 러시아를 제외한 경쟁 구도임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섹터는 단기 트레이딩보다 중장기 포지션이 적합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대형주를 포트폴리오 중심축으로 삼고 대창솔루션, 한택 같은 부품사를 보조 포지션으로 구성하는 분산 전략이 리스크를 낮춥니다. 주가가 급등락에 따라 분할 매수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긴 시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SMR 전용 공장 풀가동 시점인 2028년을 전후로 실적이 본격화가 될 겁니다.
그에 맞게 단기적인 수익 구조도 뚜렷하다는 점도 인지를 하셔야 하고요. 주가는 실적보다 항상 선행하는 경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다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면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는 앞으로 10년간 가장 중요한 투자 테마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많은 투자자들이 이 구조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오히려 기회의 창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